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고 많이 질문을 하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탑3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부동산 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듣고 이제 시장 흐름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했던 부분,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바로 보시면은 앞으로의 집값 전망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향후 집값 전망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의 집값 전망 크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 집값, 전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파트 집값 어떻게 되나요? 전세는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집값 계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앞으로 계속 우상향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우선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 안에서만 봤을 때 이제 서울에 연간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2만 가구, 올해는 1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반의 반토막이 나서 지금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시기가 언제이냐? 우리가 봤을 때 5년에서 6년 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에서 6년은 걸립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와야지 이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이런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죠. 많은 규제 정책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정책, 바로 양도세죠. 양도세 중과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양도 차익의 80%를 양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미쳤다고 8억을 세금을 내겠어요? 2억이라는 수익만 얻고서 양도 차익을 가져간다? 저 같아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물량 자체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양도세 80%를 낼 바에는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죠. 50% 증여세 내고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아파트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향후 5년에서 6년까지는 계속 우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는 시점까지는 아파트 가격 상승만큼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주범,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제를 없앤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전세값이 하락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 중 하나, 바로 집주인분들 2년 실거주 요건. 2년 실거주를 해야지 기본 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양도세 중과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양도세, 기본 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2년 실거주를 하면은 당연히 전세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겠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전까지는 보유만 10년 하고 있어도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또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총 40%, 80%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주인분들 실거주 요건이 발목을 잡아서 전세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타나죠. 바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집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앞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향후 5년, 6년, 7년 후에 집을 구매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두 번째는 바로 왜 재개발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나요? 왜 재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죠. 정부가 됐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됐던 아니면 뭐 기타 지방 수도권이 됐던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 밀집 지역 개선도 하면서 공급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죠.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재개발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도 하면서 큰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정말 2030 세대들도 지금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도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빠르게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 어디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를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 투자 금액이 1억밖에 없다. 근데 이 1억 갖고 저기 변두리 외곽을 보니까 내 투자 금액이랑 맞네? 저기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어느 정도 개발 호재가 있고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집중이 되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투자 금액을 생각을 하지 내 투자 금액이 이 정도니까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방향입니다. 입지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투자 금액이 2순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선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그만큼 개발 호재,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직주근접도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자연환경 중에서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공원,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면 한강이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공원하고 물이 조성이 되는 지역, 바로 배산 임수라고 하죠. 예로부터 이 배산 임수는 굉장히 선호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이런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기 전, 공원이 조성이 되기 전과 후에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안 되고의 가격 차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앞으로 조성이 되거나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로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향후 이제 역사가 신규로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전철 노선이 생기거나 이런 전철의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임장 활동을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항목을 주목하셔서 집중적으로 보셔서 임장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탑3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슈라든가 아니면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의 집값이 어떻게 되겠구나, 전세가 어떻게 되겠구나,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셨을 텐데요. 부동산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